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리랩 대표 최원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이것을 방어하는 체계들을 한번 구축해보는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키사의 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AI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계속 느껴지는 부분들이 항상 사용자 단에서는 이것이 왜 악성이라고 탐지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항상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더 많이 저희가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을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사실 93년도부터 악성 코드를 직접 정적 분석 파트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악성 코드 쪽 파트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분석했으니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보급하는 쪽의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2016년, 2017년 AI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AI가 정말 이런 악성 코드의 탐지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에 항상 의문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 AI가 이게 악성이다라고 탐지를 해줬을 때 저희가 왜 얘가 악성이라고 탐지했을까요? 라고 오히려 그런 AI를 설계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정확한 또는 명확한 답을 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객한테 이것을 어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물론 저는 늦게 AI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앞쪽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하루에 발견되어지는 좀 신종 또는 변종에 대한 악성 코드의 숫자가 700만 또는 외국 보고 사례에서는 1000만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국내에서 그게 100% 국내에 유입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보안 업체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방어를 할 수 있을까를 놓고 본다라면은 AI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AI를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앞서 튜닝 테스트처럼 마치 사람이 분석한 것처럼 우리가 결과물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AI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키사 쪽에서는 사이버 챌린지 대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매년 여기에 따르는 우승팀들의 그 탐지율을 보게 되면요, 저기 옆쪽 우측 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평균 대략 98%래요. 그렇다라는 것은 최고 득점자들은 거의 99.999 이런 점수들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AI 백신이 정확하게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그럼 국내 보안 업체들은 앞서도 계속 뭐 AI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왜 그렇다라면은 이거를 가지고 실제 고객사에 적용을 하지는 한 사례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AI 백신을 구매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품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도달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물려야 된다. 또는 좀 더 성능이 좋은 PC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려 보면은 개인 의견입니다. 그냥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박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AI 탐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AI 백신이라고 하는 거와 반대 개념에 존재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거에 대해서 탐지 룰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시그너처 백신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 잘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AI 백신은 뭐 특별하게 제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그너처 백신은 사용합니다라는 고객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사용자층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실제 백신 검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악성이다라고 탐지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내가 일반 그냥 개발자시고 그 개발 탐지된 어떤 파일이 내가 직접적으로 만든 파일이 탐지가 되었을 때는 의심할 수 있죠. 이거 오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발자 분들도 아니시고 그냥 일반 IT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실 거고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한 형태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셨을 때 의심 그냥 탐지되었을 때 그것이 악성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악성이 아닐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분석 전문가들이 잘 분석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룰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AI 백신은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중요 특징들을 나름 정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한 정의를 학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 파일은 악성입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런 AI가 탐지해 놓은 형태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프로그램들을 탐지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에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이 대부분 보안 제품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악성 코드라고 하면은 흔히 뭐 작업 관리자에서 자기 모습을 숨긴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파일들을 뭐 MBR이라고 불려지는 부트 섹트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역시 일반적인 백신에서도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AI 백신은 이것이 정확하게 악성이다 아니다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작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은행이나 이런 쪽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보안 제품들이 과거에는 AI 백신에서 굉장히 많이 탐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탐이 심하구나. 이 제품은 믿지 못하겠구나라는 어떤 신뢰성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실제 탐지가 된다 하더라도 고객은 다시 물어봐요. AI 백신을 출시한 업체한테 이거 정말 악성이 맞냐라고 물어보고 결국 AI 백신을 만든 업체에서는 되려 그 악성 코드가 진짜 악성임을 반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를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사람이 분석해서 정확하게 룰을 만들고 탐지 룰을 만들고 배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오히려 그러한 현상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 백신의 탐지 결과를 고객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탐지율이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AI 백신에 대한 출시 여부를 좀 어떻게 보면은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신종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가 AI 백신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신종 다 잡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종은 기존 과거에 등장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형태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신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악성 코드의 대다수는 대부분 다 과거 사례에서 조금씩 수정되어 왔던 변종들이었어요. 그게 새롭게 발견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을 저희는 신종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신종이라 하면 과거에 이런 형태는 절대 본 적이 없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완전 새로운 형태였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신종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코로나의 뭐 오미크론 변종 이런 것들은 그거에서 새롭게 약간 파생된 변형의 형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나오긴 했지만 변종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AI 백신은 변종에 대해서는 정말 차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신종이라고 불려지는 악성 코드들은 탐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AI 백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요. 이미 빅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이러한 형태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런 신종 형태의 악성 코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코로나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그너처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AI 백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악성 코드가 나왔을 때 분석가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겠죠. 하지만 AI 백신은 분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 악성 코드가 등장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단 두 개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시그너처 백신들은
분석가들이 나름 경험을 녹여냈어요. 물론 시그너처 룰을 가지고 탐지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아마 흔히 들어보셨을 법한 AI 백신 이전에 우리가 흔히 했던 얘기 중에는 제너릭 알고리즘 또는 휴리스틱을 이용한 검색, 탐색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마치 AI처럼 들려졌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분석가들이 그 전에 이미 분석했던 경험들을 녹여낸 거였어요. 거기에 대충 이런 값들이 있으면은 악성이라고 볼 법해라고 하는 것들을 코딩해서 넣어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완벽한 룰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게끔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형태가 나타났을 때 결국 AI 백신은 이와 유사한 형태가 수십, 수백 종이 모여야지만 비로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갭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AI 백신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진실이죠. 왜냐하면 잘 차단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종이 등장했을 때는 학습 데이터가 모이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AI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앞쪽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 그러면은 AI 백신을 만드는 업체에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어떠한 알고리즘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서 빨간색 박스가 뭐냐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은 결국 AI 백신 업체라 하더라도 결국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심지어는 패턴,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턴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업데이트를 쳐야 된다는 이슈가 발생한다는 거죠. 즉 AI 백신이라 하더라도 보조적인 측면에서는 시그너처 백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AI 기술만 가지고 사실 백신을 만든다라는 것은 아직은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AI 백신 과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이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쓸모 있는 형태의 백신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쪽에 있는 그림은 윈도우즈 디펜더, 즉 MS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윈도우즈 디펜더의 내부 아키텍처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MS사에서 제가 캡처링을 해왔는데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디펜더는 잘 탐지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기존에 있는 백신들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윈도우즈에 있는 디펜더가 너무 잘 차단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윈도우즈 디펜더 내부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윈도우즈 디펜더 내부에는 시그너처가 대략 한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과거 사례부터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악성 코드에 대한 샘플셋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가장 많이 등장했던 악성 코드의 셋에 대한 시그너처 약 2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 내부 안에는 대부분 다 샌드박스와 유사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악성의 행위가 존재할 경우 악성이다라고 탐지하는 룰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이것이 백신처럼 뭔가 잘 탐지할 거다라고 물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기존 백신 업체들보다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윈도우 디펜더가 에이전트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약간의 의심 증상이 보인다라고 판단할 때는 결국 MS사로 전송을 합니다.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고 클라우드 쪽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 결과물들, 이러한 결과물들을 또 통과했을 때 실제 전문가들이 한 번 더 검증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 패턴을 내려주는 형태들은 여전히 백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AI 모델도 역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악성 코드들을 AI 형태로 해서 탐지를 잘 하게끔 하는 좋은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앞서 제가 93년도부터 악성 코드를 분석하면서 좀 회의적이었다, AI 기술은 회의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처음 그런 사이버 챌린지 대회의 결과물들을 봤을 때 대다수의 팀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피처, 즉 특징들이 대부분 다 P 헤더라든지 실행 파일의 헤더라든지 또는 파일의 사이즈 또는
뭐 특정 영역의 엔트로피라고 불려져서 뭐 압축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체크하시더라고요. 근데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분석가의 입장에서 제가 어떤 파일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해서 막 그게 악성이다라고 분석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P 헤더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 어떤 값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악성이었다라고 규정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과연 전문가들이 봤을 때 과연 악성입니다. 이 특징적인 값들은 악성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값들이 과연 몇 개나 될 거냐는 거죠. 수십 수백 개 수천 개의 피처들을 뽑아내긴 하지만 실제 거기에서 분석가들이 참조할 만한 데이터들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신 유사 악성 코드들을 탐지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앞서 뭐 예를 들면 악성 코드의 어떤 특징 뭐 공격 그룹을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그룹은 비주얼 C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악성 코드들을. 근데 A라는 그룹은 뭐 비주얼 C로 만들었는데요. B라는 그룹은 최근에 나오는 뭐 고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은 A 그룹이 갑자기 B 그룹에서 사용하는 랭귀지를 가지고 악성 코드를 만들 가능성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룹을 우리가 나눈다고 가정을 했다라면은 만약 컴파일러가 기준이 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값들은 P 헤더라고 불려지는 공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악성 코드, 이 파일은 어떤 컴파일러 중에서도 어떤 버전을 사용해서 빌드가 되었다라는 정보들은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룹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값들은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 값들만 가지고 이것이 악성이다라고 규정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AI 백신을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부분은 실제 분석가들이 과연 어떤 정보를 보고 얘가 악성이라고 규정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P 헤더에 있는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우리가 분석할 때 악성이다라고 규정하는 정보에는 별로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보느냐? 당연히 어셈블리 언어 한 줄 한 줄을 가지고 악성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저희는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적 분석에서 제대로 탐지되지 않는 것들을 어느 정도 동적 분석에서 탐지를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실행했던 그 결과물에 악성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로 가지고 우리가 악성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캡처링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화면 중에서 좌측편에 있는 저기에 뭐 엑셀로 표시되어 있는 저 파트는 P 헤더에서 대부분 다 최근 AI 챌린지 대회에서 각 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피처들을 표현한 것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러한 값들로 학습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할 때는 우측편에 있는 어셈블리 언어가 어떤 식으로 점프를 하는지 이것이 어떤 악성 행위를 하는지가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코드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냥 그래야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악성이냐라고 했을 때 악성이냐라고 고객이 물었을 때 피처가 저런 P 헤더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면은 여기에 1이라는 값이 있어서 악성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셈블리 여기 구간이 지금 현재 AI에서 이상하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것이 악성입니다를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이 악성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위치 선정을 저는 어차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내 옆에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가 없다라면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냥 백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백신 자체 안에는 분석가들의 노하우들이 어느 정도 담겨서 룰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어느 영역을 정말 악성이라고 탐지하는지 탐지 영역만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악성의 어셈블리 언어로 바꾸고 거기를 학습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 이 방법은 저희만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표현해 드린 방법은 다른 보안 업체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다만 실제 해커 그룹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인소니 핵 2020이라는
어떤 컨퍼런스에서 해커 한 분이 발표한 자료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디펜더가 우리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우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물이 거기 안에 있어요. 거기 안에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 그러면은 백신은 샌드박스도 활용을 하고 시그너처 룰들도 활용하고 어떤 특징 정보들을 활용해서 탐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샌드박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시그너처 기반으로 탐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은 그 부분만 별도로 도려내서 난독화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윈도우 디펜더는 나를 탐지하지 못한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을 만일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윈도우즈 디펜더가 이 구간을 악성이라고 탐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구간을 도려내서 저희는 어셈블리 언어로 바꾸고 이 어셈블리 언어를 가지고 학습할 데이터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MS의 유명한 분석가들이 모여가지고 나름 룰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좌측편에 있는 부분은 좌측 박스는 실행 파일에서 주로 섹션이라고 불려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섹션들을 제가 하나의 섹션들마다 0을 마킹했어요. 첫 번째 섹션을 0을 마킹해서 탐지해 보는 거죠. 근데 여전히 탐지가 되더라라고 한다라면은 거기 구간은 뭐 악성의 어떤 형태를 띠는 구간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두 번째 블럭을 다시 마킹을 하는 거예요, 0으로. 근데 만일 혹시나 거기에서 백신이 탐지를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구간이 뭔가 악성으로서 동작할 만한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표시해 본 거고요. 세 번째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섹션들 중에서 어셈블리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주로 점 텍스트라고 불려지는 구간들인데요. 그 구간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잘라 보는 거예요. 함수 단위로 잘라서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실행 파일 내부에는 수많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 함수들을 저희가 잘라내서 함수마다 마킹을 해보는 거죠. 함수마다 마킹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 함수에서 악성 코드 탐지가 되지 않더라라고 한다라면은 그 구간이 정말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즉 그 백신이 정말 거기를 시그너처로 잡고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간들을 별도로 도려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악성의 함수들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OP 코드들을 잔뜩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죠. 파일만 있고 이것을 탐지할 수 있는 백신만 있으면은 저희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킹 처리를 해서 어느 구간에서 악성이라고 탐지하는지를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한 OP 코드들을 저희가 이제는 나름 이제 AI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저희는 결국 기계어 파트이기 때문에 OP 코드니까요. 기계어 파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저희는 NLP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나름 성과를 많이 본 알고리즘이 VDCNN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Very Deep CNN이라고 불려지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여기 기본의 NLP 알고리즘들 중에는 주로 많이 아시는 RNN이라든지 또는 LSTM 같은 알고리즘들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그 알고리즘들은 레이어를 많이 쌓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VDCNN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레이어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굉장히 깊게 쌓을 수가 있고요. 이게 레이어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탐지율이 훨씬 더 뭔가 이 문맥을 의미를 나름 이해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중간중간 점프 같은 표현들이 보이시죠? 중간중간 점프 같은 이런 화살표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학습이 진행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29개의 레이어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간중간 스킵 커넥션을 연결시켜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점프해서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는 백 프로파게이션을 위해서 스킵 커넥션들을 다시 연결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알고리즘들은 이미 논문들로도 잘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연어 처리를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해본 것 중에는 어셈블리 언어를 보여드리면은 표시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VDCNN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여드리면 욕설이에요. 제가 그 VDCNN 알고리즘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나름 일베의 댓글들을 나름 하루에 또 막 수만 개씩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욕설이라고 판단하는 것 또는 사용자 비방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나름 VDCNN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 댓글들이 악성인지 아닌지 등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악성이다, 욕설이다, 또는 그냥 욕설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어떤 리턴 값들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욕설이야? 이게 왜 정상이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AI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우리가 답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각화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라임이라고 불려지는 패키지인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문장이 하나 있으면요, 단어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했으면은 안녕하세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 문장이 예를 들어서 욕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만일 혹시라도 욕설이라고 탐지가 되었으면 시각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안녕하세요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또 탐지를 해봅니다. 만일 여전히 욕설이다라고 나오면은 안녕하세요는 그 욕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는 정상 문장이었구나. 두 번째 문장을 또 두 번째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단어를 끄집어냈을 때 또 탐지를 해보고. 근데 갑자기 욕설이었던 문장이 정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단어를 끄집어내는 상황에서요. 그 상황에서 정상으로 바뀌었다라면은 조금 전에 끄집어냈던 그 단어가 욕설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는 욕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표시한 것이 지금 현재 바로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들이 바로 뭔가 AI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경중도 있어요. 갑자기 이게 욕설이 99점이었는데 어떤 단어를 끄집어냈더니 0이 되었다라면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죠. 하지만 99였는데 갑자기 한 90으로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약간의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구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도 나름 경중을 따라서 이렇게 색깔 값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계신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어셈블리 언어를 AI를 통과시켜서 악성이 함수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줄씩 빼보는 거죠. 한 줄씩 뺐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중을 나타내는지를 알기만 한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저희는 그것이 요 부분이 AI에서 악성으로 탐지했던 구간입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시화를 또는 시각화를 한다라면은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AI 백신은 단순히 AI 모델만 있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더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시그너처도 보조 백신으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앞서 제가 표에서 그림에서 잠깐 빨간색 박스가 이제 시그너처 백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AI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나타나는 신종의 형태들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전에 우리가 백신에서 이 구간이 악성입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실제 야라 룰로 다시 또 컨버팅할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집을 또 야라 룰로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일반 시그너처 백신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AI가 직접적으로 잘 탐지하지 못했던 시점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빠르게 야라 룰을 형태를 가지고 또 탐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법들까지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80년대 IBM에서 발표한 디지털 면역 시스템에 대한 구조도예요. 과거 80년대 벌써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악성 코드는 저희가 항상 신고를 받으면은 이것을 분석해서 패턴을 만들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배포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는 나름 잘 방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악성 코드도 잘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혹시 모를 것 때문에 백신 업체에서 배포하고 있는 모든 패턴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희 PC에 저장을 해두죠. 근데 지금은 너무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80년대에 벌써 이 부분을 나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IBM에서 한 회사에서 감염이 되었다, 뭔가 악성 코드가 감염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옆에 있는 회사가 감염되었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으니까 굳이 시그너처를 그 모든 회사로 배포를 한다기보다는 그 의심 증상이 등장하고 있는 그 공간에만 악성 코드에 대한 패턴을 배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들을 계속적으로 중앙 어떤 격리소가 아닌 해당 회사의 격리소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공간 안에서 나름 학습 패턴들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배포를 하겠다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지털 면역 시스템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가져가려고 하는 파트가 이러한 부분이기도 해요. AI를 나름 기술을 이용해서 야라루를 생성해내고 그에 따라서 악성 코드를 탐지했을 때 이게 왜 악성이냐라고 다시 질문을 주신다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 또는 이런 OP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이제 미노스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 분석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다양한 세부 요소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악성 코드들을 수집하는 수집 메커니즘들, 거기에는 저희가 미리 과거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왔던 수많은 야라 룰들 또는 저희가 생성했던 자동으로 생성되어졌던 야라 룰들을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탐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의심 사례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집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분석 파트에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AI 기술이라든지 또는 저희 내부적으로 유사도라는 것들도 측정하고 있어요. 약간의 변형은 어느 정도 저희가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도를 가지고 이것은 악성의 몇 %에 일치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파일 전체에 대해서도 유사도를 측정을 하지만 함수 단위별로 유사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분이 악성이라고 의심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들을 설명을 드렸을 때 대부분 다 그럼 패킹되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걸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십니다. 패킹은 AI가 제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사실 패킹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샌드박스와 같은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다음에서 설명드릴 저는 에뮬레이터 파트 부분이 되겠고요. 에뮬레이터라고 불려지는 파트에서도 역시 이런 위협을 통해서 나름 어떤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ATTN CK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공격 그룹을 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산정된 모든 결과물들을 저희가 야라 헙이라고 불려지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야라 룰들을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잘 아시는 바이러스 토탈과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러스 토탈은 여러 개의 전 세계의 백신들을 갖다가 악성인지 아닌지를 탐지를 했다라면은 저희는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야라 룰들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측정해 줍니다. 저희 나름 그냥 구분을 지은 매트릭스인데요. ATTN CK 매트릭스처럼 저희는 그냥 정적 분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야라룰에 의해서 악성의 형태를 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해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말리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뭐 첫 번째는 해당 이 파일은 뭐 어떤 운영 체제에서 동작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거기 안에 혹시라도 비트코인 관련된 주소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스트링 문자에 대한 검색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표시해 주면은 분석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야라 룰들을 저희가 세팅해 두고 있는 사이트가 바로 야라 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악성 코드들 중에는 저희가 패킹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되긴 하지만 샌드박스 내부에는 나름 조건이 존재하면은 악성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악성 행위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에뮬레이터는 어떤 분기문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분기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지점을 스냅샷을 떠서 그 조건에서 다시 반대로 분기할 수 있는 코드 패치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움직여서 코드 커버리지가 가장 커지는 형태를 저희가 조건물들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조건문들의 조합을 통해서 코드 커버리지가 가장 커졌던 케이스가 바로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원했던 형태의
흐름이었을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되어졌던 모든 행위에 대한 로그들을 ATTN CK 매트릭스에 매핑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연구물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네, 제가 이 PPT 장표 제일 첫 번째 장에 제 소개 부분에 제 전화번호와 이런 내용들을 남겨놨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